이번 시간은요, 정말 혼란스러운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나홀로 좀 빛을 발하고 있는 부동산 종목,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주택시장이 조금 주춤하자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수익형 부동산을 접근할 때 먼저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원장님이 최유효 이용이 어떤 건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수익형 부동산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게 바로 최유효 이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테마를 잡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위치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동산을 구매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매월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운영 수익형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매월 월세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투자법이 있는데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본이득과 운영수익 두 가지를 모두 다, 그러니까 월세도 받고 시세 차익도 나고 이러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지만 실제로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경제 환경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별성과 구별을 하는 것이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본이득 같은 경우에도 뭐 갭 투자라든가 정비사업 투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운영수익, 월세 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월세 받는 투자를 얘기를 하면서 최유효 이용성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 이제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월세를 받는 투자는 무슨 상품이 좋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우리는 월세 받는 것을 상가 쪽을 많이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주거와 겸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혹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다 있는 현재 매매가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월세 수준 대비 매매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단어의 뜻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토지 혹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기에 얼마만큼의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가 혹은 어떠한 용도의 어떠한 사이즈의 건축물이 들어와야지 가장 큰 건축주로서 혹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효용도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성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더라라고 하면 국계법상 예를 들어 용적률이 250%가 상한이다라고 하면 250%의 용적률을 다 받을 수 있는 땅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성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여기 이제 건물을 올리겠죠. 이 건물을 올렸을 때 과연 국계법에서 허용한 용적률을 다 찾아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용도가 과연 단독이 들어가면 좋은지 다가구가 들어가면 좋은지 아니면 다세대나 다중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상가나 어떤 것이 들어가야지 가장 효용도가 큰 월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것들이 임대료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여야지만 훗날 분양을 하거나 판매를 할 때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살 때에 그 부동산이 훗날 예를 들어서 20년 된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하면 이 20년 된 다가구 주택이 20년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신축을 한 건물이다 혹은 신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와 그리고 판매했을 때 매매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지금의 현재 가치를 역산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최
최유효 유용성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이렇게 집합 건물로서 많은 세대수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보통 점포 상가, 점포 상가, 상가주택 내지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오래된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집합 건물을 제외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하는 개념, 최유효 이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먼저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안쪽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성을 계산을 한 이후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난 후에는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적정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금액이 좀 적정한지 그 임대료 분석하는 방법도 좀 전해주실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임대료를 왜 계산을 해야 되고 임대료 분석을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를 받는 투자 같은 경우에 월 50만 원을 받게 되면 1년 12개월을 받으면 600만 원을 받죠. 이 600만 원을 1억을 주고 산다 그러면 수익률은 6%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 받을 수 있는 이 50만 원이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맞지만 미래에 이 월세가 조금 떨어져서 50만 원이 아니라 혹시 45만 원까지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의 월세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뭐 수요가 어떻게 되거나 공급이 어떻게 되거나 특히 이제 멸실이라든가 이주 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하는 것, 그것은 이제 다른 테마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과연 월세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들은요, 매매 시장의 대부분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매매 시장에 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월세 수준이고 전세 수준이다. 왜냐하면 전세는 갭 투자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월세는 운영 수익인 월세 투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소를 가거나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하러 컨설팅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월세나 전세, 다시 말해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의 수준에 의해서 결국에는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대부분 매매 가격, 분양 가격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대부분 있지,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월세나 전세 가격의 추이와 추세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룸을 투자를 하겠다, 뭐 논현동, 반포, 잠원 이런 데 가면 원룸들, 도시형상화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사서 월세 수익을 누리겠다라고 하면은요,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실제로 원룸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임차를 들어갈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몇 평짜리가 대략 얼마인지 해서 이것을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떠한 그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냐면, 어떤 지역 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원룸이나 수익형 부동산 혹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유사수급 지역 내에 다른 물건들이 실제로 신축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얼마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요. 대략 얼마냐면은 평당, 뭐 단위면적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위면적당 적정 임대료의 평균을 먼저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할 때요, 보통 월세 수익이든 전세 수익이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가 들어갈지를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6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는 있습니다에 끝나는 것이고, 훗날 안 들어가면 그 모든 리스크는 임대인이 그것을 산 수분양자가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 계약을 하기 이전에 아무리 컨설턴트가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주변의 부동산에 가서 단위면적당 월세 수준과 전세 수준을 반드시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임대료가
10,000원이 떨어지면 임대료가 한 2만 원 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평당 얘기하는 거, 평당 2만 원이. 그럼 평당 2만 원이면은요, 5평짜리면은요, 10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10만 원의 차이는요, 은행에 지금 금리로 따져봤을 때 얼마일까요? 이게 12개월을 합치면은 12개월을 더해보면은요, 이게 12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120만 원이 1년에 나오려면 은행에다가 얼마만한 돈을 넣어놔야 우리가 은행에서 12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리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예상한 월세보다 2만 원 정도가 더 떨어지게 된다. 5평짜리에서 그렇게 되면은요. 매매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빌라를 진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월세 수준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전세 수준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사업성의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는 매매 가격의 거래 사례 이전에 전세나 월세의 단위 면적당 임대료의 수준을 먼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접근하시게 되는 그 매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 달에 내가 얼마나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임대료 부분이라는 점,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할 때는 몇 층에 투자할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1층과 2층, 3층 그 효용성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효용성 분석하는 방법도 좀 전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월세를 나오는 것 상업용 부동산과 뭐 주거용 부동산은 나눠지겠지만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월세의 단위 면적당 수준이 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층별 효용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효용 비율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내가 상가 건물을 하나 살려고 한다. 그런데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이렇게 쭉 층수가 있습니다. 근데 1층은 지금 임차인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3층은 현재 공실이다. 또 지하의 한 반이 공실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소개해 주시는 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들어오면 월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하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가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실인 경우에 훗날 여기에 임대료가 적정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를 계산하는데 아까 이 전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변의 월세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층별 효용비를 또 대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요. 그냥 말씀을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1층이요. 서울 같은 경우에 1층이 지금 평방미터당 따지고 보면 얼마냐면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지금 51,000원 정도 합니다. 51,000원 정도. 그리고 2층이 23,000원, 그리고 3층이 18,000원, 4층이 15,000원. 보시면 1층이 거의 2층의 2배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층별 효용비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각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꼬마 빌딩을 사거나 아니면 상가 점포 를 사거나 3층 이상의 혹은 지하가 있는 건물, 상가 건물을 살 때에는요. 층별 효용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단위 면적당 임대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실 있는 경우 채워졌을 때 얼마만큼 실제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를 평균치를 내서 수익률을 예상하고 투자를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층별로 이 단위 면적당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대료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은 또 전세로 받기도 하고 월세로 받기도 하고 또 보증금을 받아서 월세가 좀 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일률적으로 하나로 좀 평균을 내서 비교할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전세, 월세 전환하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예서 A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B라고 하는 건물, C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고르는 것이 훨씬 더 훗날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A, B, C를 비교를 할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수준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의 수준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곤란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건과 B라고 하는 물건과 C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A라고 하는 물건은 먼저 3개층입니다. 그래서 뭐 500에 50만 원이다. 50만 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3개가 있으니 3개층이 있으니까 1,500만 원에 15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월세를 예상을 한다.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000에 40만 원이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700에 42만 원이더라. 뭐 600에 44만 원이더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C는 또 다른 결과. 여기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증금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월세를 전부 다 합쳐서 연 얼마의 월세가 들어오느냐 해서 투자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을 뽑아내면 되지만 이게 보증금들이 앞에 달려있는 수준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A와 B와 C 요 세 개의 물건 중에 어떤 게 더 비교 위에 있는 건지를 골라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월세를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증금을 월세로 환원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전월세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전환은요.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또 서울 안에서도 강북과 강남, 강동과 강서가 전세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의 돈의 값어치에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에 1억 원을 1년에 1,000만 원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1억 원은 1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율이 거의 10% 가까이가 되죠. 그러나 서울의 강남 이런 데 가면 돈 값어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3%에서 4% 정도밖에 금리를 쳐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금리 돈의 값어치가 바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비율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동네마다 이러한 비율이 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B, C 이 세 개의 물건 중에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그 가운데에 이 동네는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세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더라라고 하는 그 평균치도 중개업소를 탐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것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수익성을 분석을 하는데 좋은 중간 과정이라는 것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이 다를 때까지 비교하는 방법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전반적인 방법은 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그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좀 따져봐야 할 텐데 환원율을 선택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A, B, C 중에 어떠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수익률이 물론 가장 높은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수익률의 계산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수익률의 계산 공식으로부터 환원율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죠. 수익률 혹은 이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분모가 이제 수익이 들어가게 됩니다. 분자가.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투입한 금액 을 우리는 보통 투자 금액이라고 해서 수익률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수익률을 환원율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걸 환원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게 투자 금액은 매매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나누기 투자 금액 혹은 매매 가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환원율이다라고 하면은요 수익 나누기 환가. 그렇다면 우리가 환가나 매매 가격을 정해놓지 않고 환원율이 정해지거나 수익이 정해지면 매매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도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바라는 수익률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은행이자 이상 뭐 금리다면 괜찮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10%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강남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는 5%만 나오면 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래도 10%는 나와야지 지방에는, 이렇게 각자 다양한 금리, 돈의 값어치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분이 나는 투자를 하는데 10% 정도는 나와야 돼 라고 이것을 고정시키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느 수익형 부동산 건물에서 1,200만 원이 연 1,200만 원이 나오다니까 월 100만 원이겠죠. 이러한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1,200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바라는 수익률은 혹은 환원율은 10%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중개업소에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2억 4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매매가를. 매도인이 그렇게 내놨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거 10%인데 저거 사봐야 5%밖에 나오질 않네. 그럼 그 물건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보면은 투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기준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이 정도의 수익이면 돼, 5년 동안에 이 정도의 수익이면 돼, 그리고 그 수익에 맞는 상품을 찾아 들어가고 나중에 그것을 환매할 때에 황금성이 뛰어난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수가 그냥 오르면 되지 라고 그냥 좀 너무나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원율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목표한 수익률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수익률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사례를 보면서 대략 단위 면적당 월세가 이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 매매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 해당 건물의 매매가가 내가 선택한 환원율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그것과 비슷하거나 낮으면 구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원율 선택의 기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환원율과 어느 정도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환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좀 기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방법도 빠르게 안내해 주실까요? 네, 환가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렸지만 매매 가격을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수익률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주변에 비교 사례 분석을 해서요, 그 주변에 우리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가 시세가, 분양가 시세가 과연 맞는 시세이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원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좀 많아서 이걸 하나를 사지 않고 이 전체를 사서 다시 지어서 한다면 얘의 원가는 과연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바로 원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환가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이 매매가는 누가 결정한다? 마음속으로 수익률이 결정된 투자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매매가입니다. 이 매매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요, 첫 번째 수익률을 검토하는 것, 두 번째 비교 사례 분석, 시세를 분석하는 것, 세 번째는 원가를 분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새롭게 지어진 곳에 투자할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좀 리모델링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팁을 좀 주실까요? 네, 우리가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에 그냥 하나 정도를 사는 경우도 있고 전체의 통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연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혹은 유지보수를 할 것이냐, 이 제목이 달린 건물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냥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었을 경우, 혹은 이러한 점포주택인데 1층에 주차장이 없이 상가가 들어가고 위에는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이 들어간 경우,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지가 예를 들어서 50평 정도 되는 똑같은
토지가 있다. 그럼 이것을 샀을 때 그냥 놔둘 것이냐? 유지보수만 해서 월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얘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조금의 증축을 할 것이냐. 증축한 만큼의 효용비가 월세가 더 나오겠죠. 그런데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비용과 금리만큼의, 그러니까 그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해서 잃어버리는 기회비용,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자 비용 같은 거죠. 그만큼이 이 새로 생긴 공간에서 더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리모델링을 감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요새는요, 리모델링이 주차의 문제 때문에 증축은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깨끗이 해서 월세를 좀 올리는 방법을 많이 택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2, 3억을 들여서 해서 월세를 많이 올리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만약에 안 된다면 신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고려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없애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만약에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1층을 상가로 놔두는 것, 1층을 상가로 쓰는 것이 유리할 텐데, 보통 요새 신축을 하게 되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가서 주차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의 상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의 상가를 포기하고 2층부터 주거용 부동산을 넣는 것이 과연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더 유효하겠느냐, 아니면 1층을 그냥 살리고,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1층을 살리고 나머지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임대료를 조금 더 받는 것이 건물의 값어치, 훗날 이 건물을 팔 때 매매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시장 분석 전문가,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축사, 이분들이 팀을 이뤄서 투자자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중에 통건물을, 큰 건물을 살 때는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 이외에도 또 어떤 것에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하는 주의사항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이외에 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임대료가 현재 어느 정도 평균이 잡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평당 얼마 정도 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은 좀 기술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를 통해서요, 항상 이 지금의 월세가 적정한가, 5년 뒤에도 적정하고 10년 뒤에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의 수준도 월세와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